아, 아, 아. 자, 이강입니다.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자, 대기화에서의 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도별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이다. 그래서 위도별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적이 고위도적보다 뭐라고요?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의 양이 많다. 따라서 저희들의 에너지가 뭐가 되고 과잉이 되고 고위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그 부족분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정확한 의미부터 보고 갑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지구가 부형의 형태다. 그래서 태양빛이 평행에 들어올 때 어떤 곳에는 고도가 직각이 되고요. 어떤 곳에는 비스듬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의 차이에 의해서 뭐라고요?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외웠던 거야. 뭐라고? 야, 이게 지표라고 가정을 하고 전등을 수직하게 비췄을 때와 비스듬하게 비췄을 때 두 개의 경우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왼쪽을 뭐다? A다. 얘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빛이 지면과 갖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태양의 고도가. 그래서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높이가 아니고 이 고도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한다? 지면과 갖는 각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당연히 누가? B가 더 클 거야. 그지? 그 다음. 그래서 비교를 할 거야. 자, 고도를 비교하면 누가? A가 더 높네. 우리, 그 다음이 면적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빛이 받는 면적을 비교하면 B가 더 크지 않겠냐는 거지. 그지? 그런데 들어오는 전체 비대너지 양을 따지면 전체 에너지 양을 따지면 누가 더 커? 전체 에너지량은 A와 B가 같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에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에 비교해 봤을 때 이때 누가 A가 B보다 크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 요렇게 얘기를 합시다. 누구의 법칙? 빈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WIEN. 근데 왜 빈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하면 뭐 윈의 법칙, 뭐 와인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독일어 예요. 그래서 빈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빈의 법칙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한 얘기? 흑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람다 맥시멈이라는 최대 강도의 파장에다가 표면적 곱함기 뭐하다 일정하다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빈의 법칙은 꼭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과학에서 뭐한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청색별은 고온이고 붉은색별은 뭐다? 저온이다. 라는 얘기조차도. 그래서 일정 온도 T가 되는 놈이 일정 온도 T가 되는 어떤 물체가 외부로 에너지를 뭐 할 때? 방출을 할 때 그놈이 내놓는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연속 스펙트럼 형태의 정규 복선 형태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강도의 파장이라고 하는 최대 강도의 파장이라고 하는 얘를
람다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최고의 에너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걔하고 표현도 곱한 크기는 뭐하다? 같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태양하고 지구를 설명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앞에서 또 우주 배경 목사까지. 그럼 뭐가 돼? 자, 태양하고 지구를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복사 평행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들어오는 건 태양 복사이고 나가는 건 뭐기 때문에 지구 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표면ond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약 6000도 K고요. 얘가 288도 K, 그래서 약 300도 K 높습니다. 그러면 최대 강도의 파장을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 0.5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시광선의 가장 강도가 센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이 비춰지느냐 안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오우 따뜻해, 어이 추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비례 법칙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온도가 몇 배가 됐어요? 20분의 1배가 됐어. 그런데 곱한 크기가 서로 뭐 해준다고? 같아야 되니까 파장은 몇 배가 될까요? 라고 하면 20배가 돼야 되니까 몇 마이크로? 1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얘가 어디에? 적외선 영역이니까.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몇 도인데요?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도 K래요. 2.7도 K. 그럼 얘도 100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몇 배가 돼야 돼? 100배가 되니 현재는 1000 마이크로미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파형입니다. 오케이? 얘는 한번 알아두면 뭐한다? 비문학에서 써먹을 수 있고 영어의 책내도 사용할 수 있고 겁나게 좋은 지혜네. 그리고 2학년의 지구가 언행어는 뭐한다? 얘가 나옵니다. 비례법칙 전체에서 미리 가르쳐드리고 갑니다. 이게 쉬워? 왜냐면 원시력국까지 이해를 하시려면 태양은 가시광선이라는 게 뭐다?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는 적외선 형태다.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원시력국가 나타나는 거야. 그지? 됐지? 그래서 비례 법칙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위도별로 보면 여기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다.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뭐하다? 더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무슨 상태? 과잉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곳은 고기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보다 지구에서 나온 지구 복사가 더 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가 어디로 부족한 부분으로 움직이는데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유저별 에너지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어떻게? 가운데 0도야. 오른쪽에 90도의 노스, 왼쪽에 90도의 사우스. 그러면 요 중앙에 있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가 되게 됩니까? 태양국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국사 에너지는 얘보다 변화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누가 태양국사 에너지고 변화폭이 큰 게 태양국사 에너지인데 누구라고요? 가시광선이라니까. 그리고 노란색은 지구국사 에너지네. 지구국사 에너지인데 얘가 뭐라고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의 얘를 뭐라고요? 과잉된 부분이고 양쪽의 고유의 모자라는 부분을 뭐라고 해? 부족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과잉된 부분들이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희도 있는 열에너지를 고유로 부족한 부분만큼 뭐한다?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지구의 복사 평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은 상태, 과잉된 A와 부족한 B의 면적이
부족한 B의 면적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같이 양념같이 꼭 하나씩 들어갑니다. 뭐가? 그렇다면 열의 이동이 가장 많은 위도가 몇 도계라고 하는데 약 38도 부분. 남북이 38도 부분이 뭐를 통해서 열의 이동량이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라고 얘기를 한다. 됐지?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복사 풍요에 대한 얘기. 됐지?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거다 할게. 자, 야, 그러면 얘가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그 대기의 순환에서 뭐가 나타나? 해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자, 헤들링 모형으로 보면요, 지구가 뭐하지 않을 때? 왼쪽의 모양입니다.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헤들링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전향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돼서 뭐합니까? 와 상승했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뭐한다? 내려오는 형태. 그러면 지상에서는 지표에서는 바람이 북방구는 전부 다 무슨 풍만? 북풍만 불겠네요.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남반구는 무슨 풍만? 남풍만 불 거야. 얘가 뭐라고 해? 헤들리 순환의 헤들리 모형입니다. 헤들리가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하나의 뭐다? 두 개의 세포.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 두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순환세포로 되어 있는 모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페렐이 모형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 자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에다가 실제로 수직분포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직분포. 그래서 자, 페렐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요. 북반구 위주를 그리기 위해서 적도를 아래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양이 구를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이 그러면 여기에 30도, 60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위성과 경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전축인 내용이 뭐라고? 경선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선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문제는 그거야. 자, 두 개의 점을 잡을 거예요. A점과 B점을 잡을 텐데요. A점과 B점 중에서 자전 속력이 얘는 같은 시간 또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얘는 뭐야?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자전 속력이 누가 더 빨라? B가 빨라. 그럼 A가 B를 딱 째려보면서 B를 향해서 보이는 데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던지면 B의 뒤쪽으로 날아가지 않겠냐는 얘기야. B가 빠르니까, 그지? 근데 B가 A를 째리면서 뭐 한다? 공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된다? B의 공이 빠르니까, 최대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지? 이걸 뭐라고? 코리올리 효과다. 혹은 다른 말로 전향력이라고 얘기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전향력이다. 전향력이다. 혹은 이를 코리올리 힘이다. 혹은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코리올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향력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거야. 북방구에서는 무슨 방향? 진행 방향 오른쪽. 그지? 전향력의 방향이요. 이 전향력의 방향이 북방구에서는 무슨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왼쪽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관계없이 진행 방향에 내려올 때도 오른쪽, 올라갈 때도 오른쪽으로 모았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전향력과 지구의 자전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이에요. 여기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 얘까지 생각을 했더니 지구가 복잡해지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진 게 어떻게 나타나는데
0도, 30도, 60도 양이. 그래서 얘도 0도, 30도, 60도 이렇게 되는데 바람의 방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적도에서 딱공. 그리고 60도에서 딱공. 와,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적도에서 오른쪽으로 딱공. 얘는 왼쪽으로 와서 딱공. 만나는 게야. 그리고 60도에서 뭐가 돼? 만나. 그럼 5, 10도에서 보는 거랑 다 설정했어. 오케이? 그러면 자, 적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불균형에서 바인드 에너지가 상승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기압 되겠죠? 그리고 30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뭐합니까? 훅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얘를 무슨 세포? 헤들리 순환 세포라고 합니다. 헤들리에 의하면 저위도가 고위도로 가니까 얘를 헤들리 순환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도 몇 도? 60도에서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30도에서 뭐가 하강이 되면서 뭐가 생겨납니까? 저기압대가 형성됩니다. 고기압대가. 그래서 상승하는 곳에서는 저기압대, 하강하는 곳은 무슨 대? 고기압대. 그리고 얘는 혈순환이라고 얘기하죠. 혈순환. 그래서 헤들리 순환, 혈순환 그리고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나올까요?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순환? 극순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아래쪽은 내층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뭐라고요? 북동 쪽에서 부는 무역풍이구나. 영도에서 30도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럼 아래쪽은 무슨? 남동 무역풍이겠네. 그리고 위도 영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나?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서 편서풍이라고 하고요. 얘를 편동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적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형성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기압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열대 수렴대다 혹은 적도 수렴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저기압대예요.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대에 속한다. 다음 3쪽을 뭐라고 한다? 중위도 고압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중위도 고기압대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됩니까? 날씨가 맑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막화 현상을 보면 지구의 북위, 남위 20도, 30도군에 사막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0도군을 뭐라고 한다고?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 이거 봐라. 보통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정상적인 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뭐예요? 저위도에서 상승해서 뭐야? 고위도로 가. 예를 들어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페렐 순환은 이놈의 페렐 순환은 뭐가 돼 있죠? 반대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접 순환하고 간접 순환까지만 비교를 하시면 뭐한다? 여러분들은 대기의 대순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구의 자전도 고유에 있고요. 그리고 수력분포, 지구의 지형까지 다 고유해 갖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헤들리 순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고요. 헤들리하고 페렐 순환이 그 지형에 따라서 뭐한다? 약간의 미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뚜껑도 올라가요. 겨울에는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러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 치면 어디까지? 뿅 발생 원인.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무슨 그림? 헤들리 순환 세포, 자전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북동부에서는 뭐가? 북동이,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얘는 페렐 모형입니다. 뭐예요? 무역풍, 산소풍, 북쪽풍.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이런 바람의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따라서 무엇이 해수가 순환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순환인데 우리가 표층순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원인하고 그 다음에 그에서 나타나는 해류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바람이 원인이 돼서 원인에 따른 해류의 명칭을 보통 얘기할 때 보통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원인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바람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해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속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취속류는 주로 뭐에 의해서 표층순환이에요. 표층. 그다음 표층에 나타나는 해류를 우리가 취속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람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이 두 번째가 밀도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무슨 밀도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도류는 여러분들 나중에 지구와 원에 가시면 심층 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심층 순환에서는 온도하고 뭐에 따라 염분이라고 하는 헬의 밀도에 따라서 뭐한다 나타나는 밀도류가 생겨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해수면의 무슨 차이? 높이 차.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원인이 돼서 만들어지는 흐름을 뭐라고? 경사류라고 얘기합니다. 경사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적도지로 인한 적도 반류에 대한 얘기죠. 무역풍과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의 바람이 어디서 동해 서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동쪽에 속도로 쫙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가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면 해수면의 차이가 서쪽은 높아지고 동쪽은 낮아진다니까. 그럼 무슨 수압 차이에 의해서 뭐야? 만들어지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그걸 뭐라고? 적도반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해류가 우리가 얘기하는 취속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람의 원인이 돼서 만드는 취속류에 대한 얘기에서 얘를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크만송이라고 합니다.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바람의 방향과 그것에서 나타나는 바다의 물의 흐름, 해류를 뭐야? 연구를 환경이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분대. 그럼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얘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수심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심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표층에서는 몇 도? 약 한 45도 정도가 나타나. 표층에서는.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이 바람이 이렇게 본다면 북반구에서 그 오른쪽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모였다. 해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해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꺾여요. 방향이 꺾이고 뭐한다? 속도가 늦어져. 왜? 마찰이 생기거든. 위아래. 그잖아. 우리가 물 넣고 후 물면 어떻게 돼? 물동이가 켜요. 왜? 위에 있는 건 빠른데 밑에 있는 건 느리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얘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면 점점 각도가 뭐한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속도도 낮아지고요. 그러다가 이 바람의 방향과 정반대까지 가는 거기까지 주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찰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났더니 야, 얘 봐라. 그러면 왜 깊이마다 다 이 해류에 가면 결정해줘야 돼? 에이, 평균값.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을 나타내 주다 보니까 북반구에서는 뭐라고요? 바람의 방이 이렇게 되면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북반구에서 오른쪽에 무슨 방향? 직각 방향으로 해류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남반구에서 무슨 방향? 왼쪽에 직각 방향으로 평균값을 정해줬다. 이게 이제 에크만 수능에서 나타난 평균값인데 물론 해류가 나타나는 원인들은 지구학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한다?
수압경도력 정향력에서 시작해서 뭐한다? 해수면의 높이 입자에서 나타나는 그래 그거 다 계산해야 돼. 저거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니고요. 나중에 지구학 2를 가지고 내가 서울대에 갈래 이런 거. 야 니네 서울대 난리 났더라. 정시도 이제 그 서울대에서 내신 보겠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내신이 포함되는 수능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내신까지 포함시켜갖고 정시를 같이. 옛날에 인마 저기 알아? 400점 만점이 서울대 법대 떨어진 거? 398에서 밀렸어. 왜 398은 내신이 좋은데 400점짜리가 내신이 겁나 한 거다. 합산했더니 어떻게 돼? 얘가 붙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돼? 국회의원들 잘 보내려고 그런 거야. 야, 인마 국회의원하고 지금 애들 다 들어간다 보지. 내신 좀 바꿔야지. 그러면 서울대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인마 잘 나가는 사람들 저기가 뭐야? 애들이 다 대학 들어가고 유학 갔나 보지. 이제 뭐야? 바꿔도 돼? 뭐 이러고. 서울대만 그런 거예요? 서울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가는 거고 안 가? 연구대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랬거든. 바뀌면서. 통합과학을 만약에 수능으로 본다면 아마도 연구대나 저기에서는 추가목을 설정하지 않을까. 과학편들을. 서울대랑 똑같이. 그랬는데 이게 사라졌잖아. 통합과학이 아니고 원과목 그냥 시험을 보니까. 그럼 재수생만 그냥 가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여러분 삼수하면은 저겁니다. 비교 내신이에요. 과학편들 내신이 사라집니다. 그럼 일수는 그냥 내십니까? 예, 재수는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3학년 기말고사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기말고사 망치면 어떻게 돼? 사람 내신 바꿔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생 중에서 내신이 안 좋으면 안 좋아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건 재학생하고 3수생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신이 안 좋으면 재수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수능 쪽으로 수능에 대한 퍼센트가 클 거야. 예, 수능을 80%면 내신 20%그 정도? 그리고 뭐 40%를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해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신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면접이 들어갈 거예요. 구술 면접. 왜냐면 내신도 못 믿어. 수능은 뭐야? 그런 데로 봤어. 그러니까 서울대 맞겠지? 그러면 뭐야? 면접을 할 거라고. 들어가기 전에 뭐야? 이렇게 쪽지 주고 앞에다가 수학 한 두 문제 뒤에 뭐야? 과학 선택 과목이 있으면 선택 과목 두 문제 해갖고 해봤잖아. 과학 면접 보듯이 영재고 면접 보듯이 그런 식으로 뭐야? 딱 주고 한 10분 주고 들어가면 뭐야? 교수가 묻는 거지. 1번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가? 뭐 해봤지? 응? 민준아? 응.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취송지에서 나타난 바람의 방향에 있는 북쪽은 뭐야? 오른쪽으로 쓰지. 남쪽은 뭐야? 왼쪽으로 쓰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30도하고 60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통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역풍, 편서풍, 북동풍.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예요? 90도니까 이 북동무역풍에서 물의 흐름은 어떻게? 왼쪽으로 바뀌겠군요. 오른쪽으로. 얘가 누구야? 북적도해류야. 그럼 북적도해류로 가다가 이놈이 편서풍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얘를 뭐라고요? 북태평양 해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태평양 천천히 써야지 해류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놈이 쭉 가다가 뭐가 됩니까? 뭐라? 땅하고 육지하고 만났으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뭐라고요?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간 북태평양 해류는 이렇게 내려와요. 뭐예요? 캘리포니아 해류로 내려오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류,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해상에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생깁니다.
얘가 뭐라고요? 시계 방향. 그럼 남방구는 당연히 뭘까요? 반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여기도 써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남쪽도이고 그리고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리고 아래쪽이 뭐냐면 남북순환도입니다. 남북순환도. 그리고 위쪽을 뭐라고요? 페베르라고 하죠.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아열대산에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의 그게 회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헷갈리는데요. 자,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구 바깥에서 적도를 향해서 뭐한다? 평형 알지? 개구리수영. 개구리수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럼 개구리수영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뭐? 반시계. 그잖아.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뭐? 반시계. 끝. 그게 어디야? 태평양도, 여기에 있는 대서양도, 저쪽에 있는 인도양도야.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저거 뭐예요? 이거? 남북순환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페루에 남쪽도이고 그림에 있습니다요. 그림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뭐하다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그죠? 여러분 외우셔야죠. 처음 접하는데, 그지? 나같이 세계에서 잘 못해갖고, 그지? 그래서 스페인이 어디 있더라? 남미에 있나? 아니면 유럽에 있나? 미국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터키 지진 났대. 터키가 어디 있지? 저기 아랍에 있나?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응? 남미야, 무스카면 뭐한다? 친합니다잉? 자, 그렇게 해서 해류의 순환, 이게 표층구나. 그래서 해수의 표층은요, 누구에 의해서? 자, 바람과 그 다음에 날로 인해서 일정한 흐름이 생긴다. 그래서 얘는 역할이 뭐라고요? 위도별 에너지를 불균형해서고요. 보면 이제 난류하고 한류가 있답니다. 자, 난류와 한류를 비교합니다. 얘도 정확하게 비교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난류와 한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난류고 뭐가 한류인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난류와 한류를 비교할게요. 자, 수온입니다. 자, 바닷물의 온도를 따지면 어떻게 된다? 난류는 따뜻하고요. 한류는 저온일 거야. 그리고 염분이에요.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 따뜻한 곳에 많이 녹아들어가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야? 용존산소량이죠. 아, 용존산소의 양은 뭐하고 빛의 용해하고 관계가 되니까 사이다 생각하면 되겠네. 온도가 뭐할수록 낮을수록 커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낮고 얘가 높아요. 그러면 이 용존산소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양염류입니다. 이 영양염류가 여러분 앞에서 배운 누구예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많아? 난류보다 한류가 더 많아. 그래서 서로 간에 둘이 만나면 뭐가 되죠? 난류, 한류가 만나면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놈도 살 수 있고 저놈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해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요. 난류가 뭐다? 프로시오 난류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즉 저기도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뭐다? 난류고요. 반대 캘리포니아 해류와 그다음에 페루 해류 얘네들은 뭐에 속한다? 한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건 뭐? 한류. 밑에서 올라가는 건 뭐? 저기도에서 올라가는 건 난류. 됐어요?
한류와 난류 비교하는 거 이렇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뭐야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다 암기야. 중학교 때 암기를 뭐야 제대로 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싸리오. 이슈.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쓰고 있어요. 기다려줄게. 됐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거의 끝났어. 그리고, 자, 엘니뇨하고 라니아 이게 뭐야? 기상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엘니뇨, 라니아, 얘는 뭐 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남태평양이죠. 자, 남태평양의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쪽이 뭐야? 인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입니다. 인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적도야. 적도 남반구죠. 그래서 자 무역풍이 남동무역풍이 겁나게 붑니다. 남동무역풍이 불면 그곳에 의해서 해류가 생기는데 그 해류를 우리가 뭐라고요? 남쪽대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남쪽도 해류가 해류에서 따뜻한 물이 어디로? 동해서 서로 움직여요. 그런데 조심합시다. 경도상으로 이쪽이 웨스트, 이쪽이 이스트입니다. 왜? 반대쪽에 있는 그린치 천문의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서기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3 학생들 또 이거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 여기 W인데 웨스트, 이 서쪽이 동쪽 아니에요? 이스트? 그거는 경도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 왼쪽이 서쪽이라서 얘가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에 따뜻하니까 무슨 저기압대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비가 내리고 하겠지. 그러면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얘가 이렇게 원래 해수면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얘가 이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층이 지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따뜻한 물이 많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적게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물들이 뭐합니까? 위로 기어 올라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해로 연안에서는 용승 현상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온도가 낮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서 위에 있는 따뜻한 물하고 찬물이 같이 뭐야? 용승내는 심해층물이 같이 섞이니까 좋은 어장이 생겨서요. 페루 어민들이 뭐야? 되게 좋아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기가 뭐예요? 서쪽이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인도 오스트리아 쪽이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날씨가 맑고 뭐야? 화창합니다. 그런데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때는 뭐냐?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역풍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뭐라고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약화될 때는 자 전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해수면만 딱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래들이 뭐가 된다? 약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뭐한다? 상승을 해버려서 저기압대를 만들어 버리거나 훨씬 더 약해지면 어떻게 돼? 아예 못 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해로 연안 쪽에 뭐합니까?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버립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남쪽 대류가 밀려 못 간단 말이야. 남쪽 대류가 삐리삐리삐리 하다니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 왼쪽에는 원래 고온이 돼야 되는데 무슨 저온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는 가뭄이 와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날씨가 되게 뭐야? 청명하고 기온이 낮아져야 된다. 용승 현상이 억제가 되는 거야. 밑에 눈이 올라오질 못해. 용승이 억제가 되면서 오라. 야, 분명히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뭐가 와? 비가 와. 이런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얘는 뭐라고? 엘니뇨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라니아는 뭐예요? 라니아는 또 뭐야? 무역풍이 열나 강해. 무역풍이 겁나 강할 때. 평상시보다 강하단 말이지. 그러면 오라. 평상시보다 강하면 어떻게 돼? 이쪽이 그지?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이 페루인데 평상시보다 무지하게 강하니까 얘가 왕창 때려먹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홍수가 나잖아. 난리 허리케인도 저렇게하고 막 홍수가 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차가운 물이 뭐야? 겁나 올라오는 거야. 용승이. 아, 용승이 뭐 한다? 무지무지하게 확대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확대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 냉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 가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냉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조경적이 사라집니다. 물고기가 싹. 어? 그래서 적당해야지. 약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거니. 엘니노는 약할 때, 라니아는 뭐할 때? 강할 때 형성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엘니노고 라니아인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니까. 야, 엘니노 때는 이 회로 연안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뭐가 됩니까? 높아지는 거야. 라니아 때는 평상시보다 뭐가 엘니노 때는 높아지는 거고 라니아 때는 평상시보다 뭐야? 낮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주기를 갖습니다. 주기를 가져서 뭐 한다?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난방민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엘니노나 라니아가 나비효과죠. 나비효과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북경에 있는 나비가 펄럭이면 뭐한다? 남반구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네. 그러니까 남반구 이런 변화가 지구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엘니노나 라니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무지하게 무덥거나 겨울이 되게 춥거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 나라는 안 일어나. 예? 저희 나라는 안 생겨. 뭐가? 엘니노는 아닌데. 뭐래? 저희 나라는 안 생기잖아요. 뭐가 안 되는데? 저거 엘니노가. 엘니노 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대신 우리나라에 이상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열대기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니네 남해 가서 이제 수영할 때 조심해라. 해수욕할 때 빠밤 뭐야? 상어가 나타났다 이제 아마 신문에 날 거야. 어떤 놈 다리가 없어지는 놈 미국에 있는 그 수영하는 스카이다이버인가 누군가는 다리 딱 물었는데 이 사람이 능력 있었던 거지. 상어 눈을 찔렀대. 다리 무는 순간에. 그때 얘가 놀래갖고 자국은 남았는데 살았어. 진짜요? 응. 나 상어 눈. 이씨. 손가락으로? 응. 터져요 그러면? 아, 얘 깜짝 놀래갖고 왜 눈을 벌렸겠지. 눈알이 다 터져요. 그냥 살았대요. 그리고 어떤 그 저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저기 있는데 드론 사람이 그 뭐야 보드 알지? 서핑을 타고 여자가 쭉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상어가 쫙 쫓아간 거야. 근데 드론에서 뭐냐 방송을 한 거지. 스피커 달고 신호를 보내준 거야. 상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든가 아니면 무슨 음을 냈든가. 그랬더니 얘가 드론이 살렸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까. 자,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아의 이상균현상에 대한 얘기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거야, 요거. 평상시하고 엘니뇨 상황에 대한 얘기. 평상시는 평상시의 무역풍에 의해서요. 어디가? 서태평양 쪽이 저기야. 여긴 용승현상에서 기온이 낮아진다니까. 그런데 약화가 되고 어떻게 된다면 중간에 올라가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용승도 안 나타나. 그래서 이 동쪽 해안의 페루 연안의 수온이 뭐가 된다?
높아질 때가 뭐라고요? 내리면. 낮을 때가 뭐야? 라니냐. 오케이?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용승 현상에서 한번 여러분 그 동해가 해수욕장 관련 강사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상상이 한번 걸었었죠. 물론 동해에 사시는 분들, 해수욕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난리 났었지만 우리나라 동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바람이 남풍이 되게 강하게 불었나 봐요. 남동이를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됐어? 오른쪽 쫙 밀려나간 거예요. 그럼 밀려나가면 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용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해층의 물이 뭐한 거야? 차가운 물이 밑에서 용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는 어때요? 38도, 39도 와! 근데 해수는 바탕이 되지? 딱 세수복이 해수복이 있고 반바지 입고 발 딱 담갔더니 뭐가 돼? 겁나 차고 들어가서 10분 했더니 뭐야? 밑이 펄해지는 거야. 정확하고 얼마나 차이? 그럼 애들이 들어가서 뭐 한다? 물질 못하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뭐 하고 있어? 모래 장난하다가 손 씻고 차고 얼마나 차이? 망가졌어. 하고 한 달 내내 뭐야? 해수욕장에 안 가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봤더니 우와 겁나게 기침이다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러고 생각이. 가면 어디 가서 산이나 배고 그래서 용승현상 때문에 한번 동의하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라니냐가 뭐라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해류영하의 수온이 뭐하는 거?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자 사막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막화라고 하는 건 인구가 증가해서 나타나죠. 산림 벌채를 합니다. 왜? 농경지역과 떼고안고 주거지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가단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황폐화가 돼서 사막화가 뭐한다? 가속화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얘도 뭐하고? 대기의 대순환하고 연결된다니까. 돌려? 위도 20, 30도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가 많죠? 사막이 겁나 많습니다. 남반구의 위도 20, 30도 부분에 뭐가 많죠? 사막이 대륙에 위치하고 있죠. 왜? 여기가 고기압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내립니다. 그죠? 비가 많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이나 식생에 대한 뭐 피해라든가 대책에 대한 얘기는 쭉 뭐하고 읽어보시면 사막화에 대한 얘기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요.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규모의 대기의 대순환이 뭐냐고요? 뭐기? 우리 지구 대기 대순환. 대기의 대순환. 오씨. 보통 일본의 답이 어디에? 일본에 있어요. 아, 소리 만들어놨어. 뻔히 보이게. 몇 개의 순환세포? 3개의 순환세포입니다. 그래서 헤드리 순환세포, 크렐 순환, 그다음에 뭐로? 극순환. 북태평양 해류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뭐라고요? 얘는 산서풍입니다. 산서풍. 네,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적도를 태평의 손이 상승하는 현상이 뭐라고요? 엘니뇨죠. 엘니뇨.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죠? 야, 지구는 기후변화인데 이 온실 효과에 대한 얘기 요거는 5분 있다가 합시다. 형님, 충전 있으세요?